이어서 2장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 세 가지 스키마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DBMS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제공을 할 때 세 가지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한테 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처리하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이때 세 가지 스키마를 이용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MS가 내부적으로 동작되는 원리가, 그 안에 아키텍처가 세 가지 스키마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스키마 구조는 안시라고 하는, 이게 어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국 표준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 미국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 소프트웨어 표준을 만드는 커미티가 있는데, 거기에 스파크라고 하는 커미티가 있어요. 여기서 제정한 DBMS의 표준 아키텍처로 표준으로 이 아키텍처를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안시 스파크에서 제안해서 ISO의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 표준에 DBMS가 동작되는 내부 아키텍처로 표준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용 제품들이 이 세 가지 아키텍처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변형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DBMS의 내부 동작을 보여주는 표준으로 제정된 아키텍처라서 소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대로 실제로 시스템이 동작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스키마 구조라고 하는 것은 DBMS의 표준으로 제정된 아키텍처, 그리고 이거는 안시 스파크의 표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지만 여기 이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상용 시스템이 꼭 요거대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요거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DBMS의 내부 동작 과정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제 좋은 어떤 그 참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DBMS가 갖는 중요한 장점, 특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다,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 다중 뷰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실제로 데이터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복잡하게 파일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자들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형태의 구조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했고, 관계 데이터 모델이 거의 모든 시스템이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렇지만 DBMS는 이것을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서 물리적으로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가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바라보는 데이터의 구조, 프로그램이 바라는 데이터의 구조는 바로 여기죠. 그것과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독립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데이터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데이터 독립성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여러가지 유지보수에 유리한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 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한 스키마가 있겠죠. 이것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부르고, 내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내부적 스키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구조는 이거죠. 요거는 외부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키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외부적 스키마, 혹은 사용자 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뷰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사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되지만, 또 하나 데이터에 대해서 다중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학생 데이터인데, 이 동일한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사용하게 하고, 이 동일한 데이터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같은 학생에 대한 데이터인데 서로 다른 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뷰를 사용해서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사람은 이 뷰를 이용해서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렇지만 DBMS가 알아서 동일한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중뷰가 가능하죠. 이렇게 다중뷰가 가능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 물리적 스키마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키마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DBMS는 이렇게 두 종류의 스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스키마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스키마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중간에 스키마는 뭐냐 하면, 학생 데이터를, 여기 지금 학생 데이터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학생 데이터의 일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럼 그 일부분을 사용하는 학생 데이터에 대한 외부적 뷰가 있어요. 또 다른 사용자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 뷰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학생의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민감한 것을 얘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제공 안 하는데, 얘는 그런 정보까지 제공한다 그러면 학생 데이터이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이 사람한테는 제공되죠. 그래서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뷰,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들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학생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학생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중간에 둡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뷰에 대한 질의를 물리적으로 저장된 것에 변환하기 전에 이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한 질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중간 단계를 하나 둔 겁니다. 이 중간 단계는 이 여러 사용자들의 외부적 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그 동일한 학생 데이터가 조각조각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학생 데이터를 스키마로 중간에 두면 한 단계 변환 과정을 변환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쉽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 중간 단계를 둔 겁니다. 물리적인 저장 구조는 당연히 복잡하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적 뷰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 뷰, 외부적 스키마를 표현하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 표현 방법, 즉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키마는 뭐냐 하면 이 외부적 스키마들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키마도 논리적 구조,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스키마입니다.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것을 모아서 하나로 유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스키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시스파크에서는 표준 모델을 제정할 때 이 스키마를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이 개념적 스키마가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좀 헷갈리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 세 가지 스키마를 만들 때 사람들이 요 용어를 쓰는데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할 때 이 용어를 자기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같은 용어가 다르게 쓰이는 이런 좀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세 가지 스키마 아키텍처를 설명할 때는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키마를 외부 사용자가 사용한다라고 해서 외부적 스키마 혹은 사용자 뷰 혹은 외부적 뷰 이렇게 부릅니다. 외부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외부적 스키마들의 서로 중복첩되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가운데 이렇게 통합해 놓은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개념적 스키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통합해 놓은 통합 스키마다 혹은 이제 이 논리적인 구조들을 통합해 놓은 거니까 논리적 통합 스키마다 뭐 이렇게 불렀으면 좀 좋을 뻔 했는데 이걸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개념적 스키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장될 때는 복잡한 물리적인 구조로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저장한 구조는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요청, 사용자의 어떤 요구, 질의를 처리하는 것이 두 단계의 변환을 거칩니다. 그죠? 요 사용자의 질의는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질의로 바꿔주고 그것을 물리적 스키마에 대한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두 단계 변환을 거쳐서 질의가 처리됩니다. 이렇게 그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개념적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세 가지 스키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구조는 외부적 스키마도 논리적인 구조, 즉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모아놓은 개념적 스키마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DBMS 안에서 동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 세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DBMS 안에 구현되어서 지원되는 구현된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랬고 여기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구조로 표현하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편리하게 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 독립성,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DBMS가 내부적으로는 스키마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제일 밑에 있는 개념적 스키마, 하나가 제일 바깥에 있는 외부적 스키마, 중간에 개념적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 스키마는 특정 사용자들이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부서에 있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뷰입니다. 이것을 외부적 스키마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같은 학생 데이터도 어떤 사용자는 요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사용자는 요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사용자는 또 이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학생 데이터에 같은 것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만 사용하는 학생 데이터가 있어요. 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학생 데이터죠. 그래서 이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사용자 뷰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전체 데이터를 표현해 놓은 것을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 스키마는 각각의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용자,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현해 놓은 것을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개념적인 스키마를 내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저장한 스키마가 물리적 스키마입니다. 물리적으로 저장을 해야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으로 저장합니다. 만약에 그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면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는 거죠. 외부적 스키마는 외부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합니다. 개념적 스키마라고 부른 것은 중간에 이 외부적 스키마의 논리적 구조를 하나로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로, 즉 구현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스키마나 요 스키마는 둘 다 논리적 구현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외부적 스키마는 각 사용자들의 어떤 그 서브셋들, 각 사용자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의 서브셋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념적 스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스키마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전체를 통합해 놓은 것이니까. 근데 외부적 스키마는 그 조각조각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학생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걸 실제로 저장해 놓은 것이 내부적 스키마니까 이것도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스키마의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일 밖에 외부적 스키마 혹은 외부적 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직접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한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는 통합된 전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저장해서 물리적으로 저장해 놓은 구조, 이것을 내부적 스키마, 물리적 스키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위가 외부적 단계, 가운데가 개념적 단계라고 부르고, 제일 아래가 내부적 단계, 물리적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요청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이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자, 이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이 요청을 전체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요청으로 바꿔주고, 이것을 외부적 개념적 사상, 매핑, 변환, 외부적 요구를 개념적 요구로 변환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외부적 뷰에 대한 질의를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질의로 표현해 줍니다. 변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물리적 스키마에 대한 걸로 변환을 해 줍니다. 이것을 개념적, 물리적,
개념적 내부적 스키마 사이의 변환, 이렇게 두 단계 변환을 거쳐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단계 변환을 거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이 되는데, 이 데이터 독립성을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 독립성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가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또 하나가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적 스키마가 뭐하고 독립되어 있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개념적 스키마하고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 스키마를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이 외부적 스키마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개념적 스키마에 다른 쪽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더라도 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쪽 변화니까 내 외부적 스키마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이것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외부적 스키마 혹은 이 외부적 스키마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하고 독립되어 있느냐? 개념적 스키마하고 독립되어 있다. 이 개념적 스키마가 논리적인 구조죠. 그래서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 즉 개념적 스키마와 독립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외부적 스키마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의 이 데이터가, 이 개념적 스키마가 물리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 물리적인 저장 구조하고 다른 거죠. 이 물리적인 저장 구조와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저장 구조의 변화는 개념적 스키마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이 개념적 스키마와 별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개념적 스키마의 변화에 영향을 안 주고 물리적 스키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적 스키마에 영향을 안 주고, 개념적 스키마에 영향을 안 줬으니까 당연히 외부적 스키마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프로그램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이 물리적 구조에 독립되어 있다라고 해서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독립성이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스키마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키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사용자의 요구는 두 단계 변환을 거쳐서 처리가 된다. 어떻게 두 단계 변화가 처리되느냐? 사용자의 요구는, 프로그램이나 사용자의 요구는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요구죠. 외부적 스키마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것을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걸로 바꿨다가 이어서 이 개념적 스키마에 대한 것을 내부적 스키마로, 이렇게 두 단계 변환을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단계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또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이 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데이터의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더라도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둘이 독립되어 있다. 이것을 데이터 독립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데이터 독립성은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과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외부적 스키마니까 이 외부적 스키마에 영향을 안 주는 전체 스키마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안 주죠. 다시 말하면 이 전체 스키마의 구조와 외부적 스키마의 구조, 이 외부적 스키마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구조가 독립되어 있다. 이것을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렇게 부르고,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 보조기억 장치에 물리적으로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는 구조와 이 개념적 구조가 다르죠. 이 개념적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면서 이 물리적 저장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는 외부적 스키마니까 이 외부적 스키마는 논리적 스키마에도 중간에 있는 이 개념적 스키마에도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구조에도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 제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데이터 독립성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이터 독립성은 사람들한테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복잡한 어떤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특징, 장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 내부적 스키마라든가 혹은 개념적 스키마라든가 이런 낮은 단계의 어떤 스키마를 변경할 경우 상위 스키마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위 스키마에 영향을 안 주게 되면 그들 사이에 매핑만 변환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 상위에 영향을 안 주는, 다시 말하면 상위와 하위의 데이터 사이의 독립성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MS가 동작되는 원리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 이 세 가지 종류의 스키마 때문에 제공되는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DBMS라고 하는 구성 요소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그 다음 구성 요소였죠. 예,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